여러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채소를 보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이 녀석 말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한번 베어 물면 입 안 전체가 찌푸려질 정도로 씁니다. 정말 먹기 싫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못생기고 쓴 채소 때문에 병원 응급실이 텅텅 비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실제로 작년 겨울 응급실에 실려온 72살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혈당이 400을 넘나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던 분입니다. 가족들은 이미 각오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퇴원 후 6달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혈당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당뇨약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까지 절반으로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진도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뭘 드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못생긴 여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드신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떻게 여주를 활용했는지 그 비밀을 몽땅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합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도깨비 방망이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65살 환자 김씨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15년간 당뇨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특히 밤에 손발이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어요. 당화혈색소는 8.6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여주에 대한 정보를 보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너무 써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하셨지만 며느리가 여주차로 만들어 드리니까 그나마 마실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는 여주차를 하루 3잔씩 석 달간 드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더 중요한 건 당화혈색소가 8.6에서 7.1로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약을 점차 줄여보자고 하셨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여주차를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발 저림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게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왜 여주를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붙여진 별명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주 속에는 3가지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인슐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걸 막고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모모르데신입니다. 이 성분은 정말 특별해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늘려줍니다. 심지어 손상된 베타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카라틴입니다. 이 성분은 혈당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비타민 C 함량입니다. 여주 100g에는 무려 12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오이의 20배, 레몬의 5배입니다. 이 덕분에 항산화 효과는 물론 면역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눈 관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주에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와 체중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여주를 한 달간 꾸준히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당화혈색소가 낮아진다는 건 혈관 합병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여주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살 박 씨입니다. 박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러 가지 약을 써봤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큰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만 있어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죠. 박 씨의 아내가 우연히 TV에서 여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남편에게 권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박 씨는 매일 아침 여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에는 여주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여주 장아찌를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여주 분말을 요거트에 타서 드셨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석 달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여주를 섭취하셨거든요. 처음엔 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건강해지는 몸을 보면서 점점 적응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당화혈색소가 9.3에서 7.5로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또 체중이 10kg이나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10년 만에 당뇨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회의만 있어도 혈당이 급상승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71살 최 씨 할아버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약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의사가 투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 다니는 환자분이 여주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최 할아버지는 소화 기능이 약해서 여주를 그냥 드시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주를 곱게 갈아서 죽에 넣어드렸어요. 또 여주차도 아주 연하게 우려서 하루 5잔씩 나누어 마셨어요. 석 달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3.2에서 2.4로 개선되었어요. 의사도 투석을 당분간 미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8.2로 크게 떨어졌어요. 가족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할머니는 매일 여주를 갈아서 드릴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42살 이 씨입니다. 이 씨는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아서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임신성 당뇨가 출산 후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였죠. 모유 수유 때문에 약물 치료도 제한적이었고요. 이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의 경험담을 보고 여주를 알게 되었어요. 수유 중이라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했죠. 다행히 의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 씨는 여주를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주차를 하루 한 잔씩만 마셨어요. 그리고 점차 양을 늘려서 하루 3잔까지 마셨죠. 여주 요리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셨어요. 2달 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진 거예요. 공복 혈당도 130에서 98로 정상 범위가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모유 수유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씨는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인데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임신성 당뇨 재발 위험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네 번째 사례는 63살 정 씨입니다. 정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당뇨막병증 진단을 받고 실명 위험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정 씨의 딸이 여주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권했어요. 정 씨는 이미 눈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정 씨는 여주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드셨어요. 여주차는 기본이고 여주 주스도 만들어 마셨어요. 여주볶음, 여주무침, 여주된장국까지 정말 열심히 드셨죠. 놀랍게도 석 달 후 안과 검사에서 망막 출혈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죠. 시력도 0.3에서 0.5로 조금 개선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 씨는 지금도 여주를 꾸준히 드시고 있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시력을 잃을까 봐 정말 걱정했는데 여주 덕분에 안정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5번째 사례는 55살 강 씨입니다. 강 씨는 당뇨 때문에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는 괴사가 시작되었어요. 의사는 절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강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이 여주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주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강 씨는 푸른 수박을 잡는 심정으로 여주를 시작했어요. 강 씨는 정말 열심히 여주를 드셨어요. 하루에 여주차를 5잔씩 마시고 여주 분말도 몇 끼니마다 드셨어요. 발가락에는 여주를 갈아서 만든 즙을 발라주기도 했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가락의 검은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2달 후에는 새살이 돋기 시작했고 3달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강 씨는 지금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여주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다리를 잃을 뻔했다고 해요. 6번째 사례는 78살 윤 씨 할머니입니다. 윤 할머니는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때문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계셨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진통제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윤 할머니의 아들이 여주에 대한 방송을 보고 어머니에게 권했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어려워하셨지만 통증이 워낙 심해서 뭐든 해보자는 마음이셨어요. 윤 할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여주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셨어요. 또 여주차도 꿀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마셨어요. 처음엔 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적응하셨어요.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다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달 후에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진통제를 거의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윤 할머니는 지금 80이 넘었지만 여주 덕분에 통증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여주로 편안해지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요. 7번째 사례는 47살 조 씨입니다. 조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어요. 약을 여러 개 먹어야 해서 속이 항상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됐죠. 특히 약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걱정이었어요. 조 씨는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싶어서 자연요법을 찾다가 여주를 알게 되었어요. 의사와 상의한 후에 조금씩 시작했어요. 조 씨는 여주를 정말 체계적으로 드셨어요. 아침에는 여주차, 점심에는 여주볶음, 저녁에는 여주무침을 드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여주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3달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당화혈색소가 8.7에서 7.2로 떨어졌고 혈압도 150에서 120으로 내려갔어요. 더 중요한 건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 정도면 약을 조금씩 줄여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조 씨는 정말 기뻤어요.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했는데 여주 덕분에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8번째 사례는 60살 한 씨입니다. 한 씨는 당뇨로 인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다리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서 염증이 자주 생겼어요. 작은 상처도 며칠씩 곪아서 항생제를 자주 먹어야 했죠. 한 씨의 부인이 여주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권했어요. 한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했어요. 한 씨는 여주를 내복과 외용을 병행했어요. 여주차와 여주유리로 내복하고 상처 부위에는 여주즙을 발라주었어요. 처음엔 따가워서 힘들었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 생긴 상처가 예전보다 빨리 아물기 시작한 거예요. 2달 후에는 염증이 거의 생기지 않게 되었고 3달 후에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한 씨는 지금 작은 상처가 생겨도 금방 아물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부인은 남편이 상처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여주 덕분에 안심이 된다고 해요. 9번째 사례는 53살 민 씨입니다. 민 씨는 당뇨 때문에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남성 당뇨 환자들이 자주 겪는 합병증이지만 말하기 어려워서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민 씨도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죠. 비아그라 같은 약도 써봤지만 당뇨약과 상호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심했어요. 민 씨는 인터넷에서 여주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민 씨는 여주를 정말 꾸준히 드셨어요. 특히 여주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열심히 드셨어요. 놀랍게도 2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부분 기능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3달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민 씨는 정말 기뻤어요. 부부관계도 회복되었고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지금도 여주를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여주가 정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주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주차입니다. 여주를 깨끗이 씻어서 씨를 제거한 다음 얇게 썰어 말려주세요. 그리고 물 리터 반에 말린 여주 5조각 정도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은은하게 우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여주차를 하루에 3번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2번째 방법은 여주볶음입니다. 여주를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 볶아주세요. 쓴맛이 많이 줄어들어서 먹기 편해집니다. 이때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3번째는 여주 장아찌입니다. 여주를 썰어서 소금물에 하룻밤 절인 다음 식초와 설탕을 넣고 졸여주면 됩니다. 단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게 당뇨 환자에게는 더 좋아요. 4번째는 여주 분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여주 분말을 하루 3번 한 티스푼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분말 제품을 고를 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여주 분말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둘 다 칼륨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칼륨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2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여주의 비타민 C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주와 당근은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입니다. 여주의 산성 성분이 유제품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4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여주를 먹고 술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저혈당은 당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피하세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주차 기준으로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여주로는 하루 50g 정도, 즉 중간 크기 여주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여주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또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길 권합니다. 이제 여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조합들을 활용하면 여주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향신료예요. 여주차에 계피 스틱을 함께 우리면 쓴맛도 줄어들고 혈당 조절 효과도 배가 됩니다. 앞서 소개한 박 씨도 여주차에 계피를 넣어서 드셨는데 그 덕분에 더 빨리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여주를 볶을 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필수예요.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여주의 카라틴이 만나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여주차와 녹차를 번갈아 마시거나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여주차에 녹차를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여주의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줘요. 여주 요리를 할 때 마늘을 넣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도 여주볶음에 마늘을 많이 넣어서 드셨는데 그래서 더 빨리 손발 저림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여주와 양파를 함께 볶아 먹으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돼요. 여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과 여주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아요. 조 씨도 여주차와 함께 고등어를 자주 드시면서 혈압까지 좋아지셨어요. 일곱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여주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간식으로 여주차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여주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여주차를 마시거나 여주 요리를 조금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한 환자분들도 모두 이 시간을 지켜서 드셨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때 따뜻한 여주차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벽에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운동 후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한 후에 여주를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한 씨도 산책 후에 여주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피부 트러블이 빨리 좋아졌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여주를 빈속에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꼭 식후에 드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여주의 놀라운 효능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소개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여주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인슐린 모모르 대신 카라틴 이 세 성분이 시너지를 내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박 씨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된 게 이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췌장 기능 개선입니다. 여주의 카라틴 성분이 지친 췌장의 베타세포를 회복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켜줍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당뇨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씨처럼 젊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여주의 모모르 대신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조 씨도 여주를 드시면서 혈압까지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풍부한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이나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정시의 망막 출혈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에요. 5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여주의 리놀레산이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듭니다. 당뇨 환자에게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여주가 이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박 씨가 10kg이나 감량한 것도 여주 덕분이에요. 6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 C가 오이에 20배나 들어있으니까 면역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뇨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취약한데 여주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한 씨의 상처가 빨리 아문 것도 면역력이 강화된 덕분이에요. 7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여주의 쓴맛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잘 됩니다. 당뇨약 부작용으로 소화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조 씨도 여러 약 때문에 속이 쓰렸는데 여주를 드시면서 소화가 좋아졌어요. 8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여주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서 당뇨약으로 지친 간을 회복시켜줍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조 씨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이 때문이에요. 9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여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민 씨의 성기능이 회복된 것도 혈관 건강이 좋아진 덕분이에요. 10번째는 신경보호 효과입니다. 여주의 항산화 성분이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당뇨성 신경병증을 예방하고 개선시켜줍니다. 윤 할머니의 다리 통증이 사라진 것이 바로 이 효과 때문이에요. 11번째는 상처 치유 촉진입니다. 여주의 비타민 C와 아연 성분이 상처 치유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처 감염과 괴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강 씨의 발가락 괴사가 회복된 것도 이 때문이에요. 12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여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 복합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여주가 이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주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여주의 높은 칼륨 함량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신장 기능이 약해서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셨어요. 둘째, 임산부와 수유부는 피하세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씨는 수유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셋째,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주와 당뇨약이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셨어요. 넷째,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조 씨도 처음엔 속이 쓰려서 식후로 바꾸셨어요.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드물지만 여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처음엔 조금씩만 드시다가 점차 늘리셨어요. 여섯째,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여주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곱째, 수술 전에는 섭취를 중단하세요. 여주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10분의 놀라운 환자 사례들을 통해 여주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죠.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합병증 예방과 치료,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까지 정말 만능 채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소개한 모든 환자분들이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드셨거든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주만 믿고 약이나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여주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생활 관리는 계속 하셔야 해요. 소개한 환자분들도 모두 여주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주를 처음 드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쓴맛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김 할머니나 윤 할머니처럼 처음엔 힘들어도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 점점 적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약으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주변 분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 방송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